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개교 표의 성격하고 일반적으로 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교표로 들어가서 물질이 계획되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아마 충분히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이 개벽되니 하는 이 개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벽이라는 말은요,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 개벽을요. 이건 다 아시다시피 10개 아닙니까? 연다. 그 벽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도 열다예요. 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열리다. 이런 두 가지 뜻을 이 벽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열다와 열리다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능동적이거든. 자기 스스로가 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다, 그렇게 능동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능동형. 능동형의 벽자예요. 열리다 하는 것은 수동적. 그냥 지가 열리는 것이죠. 지가 열리는 것.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능동형은 이제 이것이 왜 능동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 능력, 생각, 시험 이제 말했죠. 이제 인식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열려지는 것이죠.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아마 대체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수동적으로 우리가 열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우주의 기운 따라서 해야 돼요. 우주의 기운 따라서. 그래서 천시 그러죠. 지시. 하늘 운수가 맞았다. 그런 말 있죠. 천시가 맞았다. 하늘 운수가 맞았다. 또 지시, 또 그때 지금 과타님 아까 땅 사셨다 그랬죠. 그 지시가 맞은 거예요. 천시도 맞고 지시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우리가 지금 1000평을 사시다 그랬잖아요. 1000평을 사신 것도. 근데 지금 잘 사신 거죠? 네. 잘 사신 거예요. 지시는. 그래서 우주가 자동적으로 이런 어떤 기운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개벽이 안 됩니다. 개벽이요. 개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천지인 삼재 그러죠. 천지인 삼재.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인식이에요. 사람. 그래서 천지인 삼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천이 아무리 중요하고 지가 아무리 중요하다 천시가 중요하고 지시가 중요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공가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캐치해서 잡아야 되죠. 아, 운때가 오면은 운때를 딱 잡아야 되는 것이지. 운때를 잡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요, 천진삼재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뭐 어떤 그 역할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백에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개백이라는 단어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이 개백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개백을 빼놓고 나면은요, 원불교는 송장이에요, 송장요. 개백을 빼놓고 나면은요. 그래서 개백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봅시다요. 이제 개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개백 사상 그랬습니다. 개백 사상. 개백 사상. 이런 그 개백 사상이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는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요. 한말이에요. 이 민중으로부터 민중의 소산입니다. 이 개백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상류층이나 어떤 유명한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개백 사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중들이 만든 거예요. 민중들이요. 후천 개백의 새로운 사상이 올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민중들이 뭐예요? 대중들이 이게 대중이죠. 이게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그 춘향전이나 이제 흥부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춘향전은 누가 작가가 있습니까? 춘향전 작가가 없죠. 저작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춘향전에는요. 그러면 춘향전이 저작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저작자가 없는 춘향전이기 때문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조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동작품이에요. 민중의 공동작품이다 이 말이죠. 공동작품이죠. 이 공동작품인데요. 사실은요, 이 작가가 있고 사람이 이 개입을 하면요, 개인이 개입을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뭔가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하면 민중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개백사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개백사상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쭉 할 것인데 이 개백사상은요 절대로 뭐 왕이 명령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한말을 살아왔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민중들이 말이죠. 이런 세상을 꿈꾸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만들어낸 사상이 뭔가 하면 개백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만 개백이라는 것을 이제 이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계백의 의미가요. 이제 이거대로 하면 10개 이제 10벽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미는 이제 열린다 이 말이죠. 우리 그 단순히 그냥 계백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열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온다. 변화. 근데 변화도요, 계백의 변화는요, 보통 우리가 변화하죠. 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돼 나가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더 유식해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고 뭐 이 생각도 궁궐리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함으로써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제 자신에 대한 지적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화인데 이 계백이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의 변화다.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조라는 것은 뭐냐? 이 구조라는 건 뭐냐? 그 사회, 인간이 사는 사회를 지탱하고 형성해가는 기본 틀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이죠. 교당에 가면은 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기본 틀 있잖아요. 그런 기본 틀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구조의 변화라고. 그래서 사람도 변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변했다 그러죠.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러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은 계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 그걸 이제 변화가 변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 기질 변화라고 합니다. 기질 변화한다 그러죠.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요. 그래서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근본 틀 있죠. 그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꿔져야지만이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지 수도를 해더라도요. 이 구조의 틀이 바뀌어야지만이 계백이 돼야만이 이 기질 변화가 돼야만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물 한 번 떠다 주고 우리가 착한 일 한 번 하고 이런 것도 변하죠. 그렇지만 또 이런 변화를 계백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계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틀 자체가 변화돼 버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백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계백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사회에서 계백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현상을요. 자,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회를 뭐냐면 농경사회 그럽니다. 우명님은 농경사회에 살으셨던가요? 산업사회에 살았죠? 은혜님도 그랬죠? 우리 이제 가타원님은 농경사회에 살으셨죠? 예, 농경사회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이제 뭔가면 농사지어가지고 그 농산물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모두 다. 그래서 농경사회의 부자는 뭔가 하면 천석군, 만석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저 함나에 가면은요, 만석군이 함나에 세 부자가 있었답니다. 세 부자. 부잣집 세 집이 있었대요. 근데 함나가 왜 그렇게 나간 부자가 생겼는가 하면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요,
함나 쪽에 있는 저 함나산 있죠. 그거 이렇게 보면 전부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쭉 연결해가지고 함나산 봤죠? 우명이. 거기 뭔가면요, 내가 볼 때는 지형이 다 노적봉이에요. 다 노적깔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는 함나에 부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요, 어디 갔나, 지시. 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땅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함나에서 부자가 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천시대는 천시와 지시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선천시대는요. 이해가죠? 더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나에 부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는 주 생산품이 뭔가 하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 그 사람이 부자냐 안 부자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준다. 부자냐 안 부자냐 하는 것을 농경사회에서 결정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제 이 근대화라고 하는 물결을 타고 뭐로 변하는가 하면 산업사회로 변하죠. 우명님 산업사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타님도 교도님도 살으셨죠. 산업사회. 자, 이제 산업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는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은 뭔가 하면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공장과 기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장과 기업이 말이죠,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긴다 말이죠. 사람이 있어야지 공장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과 기업이 세워지는 곳 있죠. 그 장소로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도시화가 일어난다. 도시화 형상. 자, 이제 우리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요가 하나 있는데, 나 그거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가사 처음은 알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칼자루 호미자루 뭐 나도 몰래 내분지고 이쁜이도 금순이도 단포찜을 샀네. 예. 이게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런 것이 뭔가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사회적 분위기를 그 가요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포점을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쁜이도 금순이도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공장과 기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홀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는 이게 농촌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꾸 비어지잖아요. 그리고 인농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인농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것이 이제 산업사회. 그래서 이제 이 산업사회가요, 20세기 말, 이게 와갖고 뭐로 변하는 겁니까? 지식정보사회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이 변화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요, 개벽의 현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개벽돼 가는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지식정보사회로 지금 변합니다. 자, 아직도 지금 막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요, 산업사회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구별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요. 산업사회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하면요, 산업사회의 구조는요, 이 상하구조예요. 상하구조. 그래서 산업사회는요, 계급사회예요.
이 계급은요, 농경사회도 사실은 계급이 있었죠. 산업공상의 계급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농공사회, 예전에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산업사회는요, 계급이 분명한 거지.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뭐 있고, 직원, 말단 직원, 신입사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위계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산업사회. 그래서 이 분명한 위계 질서에 의해 가지고 그 조직과 집단과 단체를 운영해 가는 사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거를 산업사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산업사회는 이런 사회인데요. 이 지식정보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아직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식정보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 있죠. 생각은 이것이 뭔가 산업사회의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가 되면요. 지식정보사회가 되면 뭔가 하면 행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행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이 계급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무너지면은 이 마인드가 뭔가 하면요. 횡적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횡적 구조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횡적 구조의 조직을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학습 조직이다. 그래요. 학습 조직. 학습 조직.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공부하는 조직이다 이 말이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의 기본은 공부하는 사회, 학습 조직이다. 그러면은 이 산업사회는 말이죠. 상하구조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 사람은 이기죠. 위에 사람의 명령과 결정에 따라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 제일 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 사회에 살기가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직도 말이죠. 제가 참 교단에 살면서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살면서 또 지금까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제가 수행하면서 내가 볼 때요. 나 스스로도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런 그 산업사회의 의식구조, 계급구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요, 지식정보사회에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조직은요, 많은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변해?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 학습 조직. 자, 우리도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언젠가 이제 또 언제 만나가지고 나한테 들은 얘기들 이제 한번 피드백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요, 한번 하고 그럽시다요.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지난번 우리 지금 안혜영 교무가 저한테 이제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지난번 물질을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하여간 이거부터 하고 합시다요. 물질을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죠. 인공적 물질. 또 하나는 뭔가요? 자연적 물질. 이 두 가지로 나눴죠.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죠. 물질이 계획되니 했죠. 그래서 그 물질을 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인공적 물질은 계획이 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안혜인 경우 지금 질문이에요. 이 인공적 물질은 계획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자연적 물질이 어떻게 계획이 되냐. 그걸 저한테 물었어요. 우명님, 어떻습니까? 바뀌니까 가도 조금은 영향이. 조금.
카타님은 어떠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산업사회나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요, 도구가 뭔가 하면, 이 물질을 다 도구라 그랬죠, 제가요. 물질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편리한 모든 도구 일체, 그거를 다 물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물질이다 정의했는데, 그건 인공적 물질이죠.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공적 물질입니다. 농경사에서 만들어낸 도구는 뭔가 하면요, 삽이나 괭이나 또 쟁기, 이런 거였죠. 이런 거 갖고 지금 도구 갖고, 이 도구 갖고 지금 농경사회를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게 귀하니까요. 제가 뉴스 봤는데 JTBC만 보거든요. 하여 보는데 어디 저 산골에서 말입니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는 그런 산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를 지금도 막 또닥거리고 쟁기 잘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지식정보사회가 산업사회를 거쳐갖고 이 지금 지식정보사회의 첨단을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아직도 농경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특이하기 때문에 TV에다 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이게 지금 TV PD한테 들은 얘기인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면 TV에 안 나온답니다. 개가 사람 물었다 하면 TV 안 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TV 내주냐? 사람이 개를 물었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런 사건이 생겨야지 TV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이제 이 도구다 이 말이죠. 그 도구가 이때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는 말이죠. 뭐 삽이나 뭐 쟁기도. 삽으로 가지고 자연을 우리가 판다. 한 삽, 두 삽 판다. 참,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방언답을 막을 때. 일체의 도구가 없었잖아요. 농경사회의 도구, 그 도구만 가지고 우리가 정간병, 제일정간병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 평 한 평, 한 삽 한 삽 떠갖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다루는데. 근데 자, 이런 그 뒤에 제2방언공사를 할 때는 뭔가 하면요, 기계를 동원해갖고 제3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불호도자를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니까는 그냥 뚝이 쫙 생기잖아요. 자, 한번 혜인 교수님. 삽으로 자연을 다루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자연을 다루는 것과 도자로 자연을 다루는 것,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게 계백이다 이 말이죠. 계백이라는 게지요. 자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가 되면은 말입니다. 이 지금 과학이 발달된 그 사회의 자연 파괴, 자연적 물질의 파괴, 이것도 더 심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제가 하섬에 지금 올 봄에 다녀왔어요. 예전에 하섬을 한번 다녀왔고, 우리 정남 교무님 한 분이 하섬에 이제 가가지고 6년을 살았어요. 아주 지금 뚝심이 있는 그런 그 이제 정남 교무님인데, 6년을 사는데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한 번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퇴임을 하고 이제 올 봄에 하섬을 가봤거든요. 예전에 본 하섬하고 지금 이번에 올 봄에 내가 가본 하섬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버렸어요. 천지개벽이 됐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참 마음이 말이죠,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왜 마음이 아팠는가? 그 교무가 말입니다.
사슴에다가 갸집을 하나 지으려면은요, 목재를 갖다가 육지에서 실어다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때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는 말이죠, 빠졌다가 들었다가 빠졌다 들었다,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이 다 빠졌을 때는요, 그냥 걸어서 차로 갔다가 운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때 맞춰갖고 배로 운반하기도 하고, 이놈을 맞추다가 6년간 그 집을 지으면서 말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간적 이 타임이 말이죠, 이게 일정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이 친구가 뭔가 하면 건강이 나빠져 버렸어요. 갖고 이빨을 10개를 뺐어요. 금년에 지금 휴양하면서 이빨 10개를 뺐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빨 하라고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자연적 계백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 물질도요, 이 계백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자연적 물질도 따라서 계백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혜영님 이해 갔습니까? 네. 뭔 얘기하다 그거 같는 거 모르겠네. 자, 그래서 산업사회하고 지금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이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사회의 마인드는요, 이 항상 우리 그 생각이 말입니다. 평등심. 이걸 유지해야 돼요. 계급화를 자기 마음 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를 지워버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지식정보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필요한 마인드가 뭔가 하면 이성이 필요해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잘해서 그 기업이 잘 가도록 길을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는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살 때 한참 산업사회가 막 일어나면서 또 뭔가 학원가에서 지금 그 민주화 운동이 덜불처럼 일어날 때거든요. 덜불처럼 민주화 운동이에요. 참 그때 학생들은요,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요, 제가요 옹강원 이사장 하면서 이 보면요, 아들이 말입니다, 전부 힘할 따위 없이 다 죽었어요. 이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산업사회에서는요, 이 이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공부를 뭔가 사회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걸 공부 못하면은요, 학생 노릇을 못했어요. 사회과학을 공부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회과학은 뭔가 하면은, 사회과학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시대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을 만들어내는 거, 그는 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회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이성을 아주 강인한 이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산업사회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가버렸어요, 이건요. 이 이성은 값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명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성의 반대는 감성이. 예, 그렇죠. 감성이죠. 감성. 지금은 감성사회예요. 가타님이 홍시한 게 주셨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감성이다 이 말이죠. 아이, 별거 아니지만도 이거 홍시 하나를 내가 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내가 감격스럽구만요. 그런 게. 이게 감성이에요.
자, 이제 감성인데 이 감성은 말이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감성이 들어가고 감동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이 메마른 사람은 뭐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삶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성을 스스로가 길러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감성을 길러가지고 그 감성을 말이죠. 사회적으로 퍼뜨려 나가는 거지. 자, 이 감성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하고 은혜님, 우리 교회하고 감성하면 떠오르는 단어. 저는 지혜. 지혜. 지혜 없이는 감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지혜. 예, 가타님은 지혜. 자, 뭐 이거 하도 제가 얘기하면 그런 것이구나. 은혜. 당신 이름이 감성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사언을 내놓으신지 아십니까? 개벽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념이다 이 말이죠. 이념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감성 별로 제가 상당히 이성적 사람이었어요. 이성적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감성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 노력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자기 이제 타고난 천성이 있는데 어때 제가 추모부패에 한번 참석해가지고 그런의 그 영상을 쫙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비춰주고는 끝에 가서 그런의 음성이 쫙 나오는데 토굴가 있죠. 그 토굴가를 쫙 청살리기하고 쭉 빼고 가시는데 그 토굴가를 듣고 저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찡 해갖고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이 뭔 조직이 돼야 되느냐?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 학습 조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학습 조직으로.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이 뭐냐? 우리 교리로 볼 때 이 학습 조직이 뭐냐? 해인교문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단법으로 볼 때 학습 조직이. 예? 그렇죠. 교화단. 교화단 하시죠? 교화단요. 그리고 단장님이시죠? 뭐도 단장님. 운명이 단장이죠? 자, 이 단장님이 말입니다. 죽배를 딱 잡고 그 단회를 하는데 이거를 학습 조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재에는 뭐가 깔려야 되는가 하면요. 감성이 깔려야 한다. 감성. 그래서 단회를 하고 나면은 서로 인정이 통하고 말이죠. 서로 긍정해주고. 자, 그랬어요.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부정의 시대였어요. 앞으로 오는 개벽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냐? 긍정의 시대다. 이 말이죠. 긍정의 시대. 무조건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긍정이 뭔가 하면요. 은혜고, 긍정이 뭐냐? 감사죠. 맞죠? 은혜와 감사. 이건 뭔가 긍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있죠. 또 하나가 있는 뭔가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있죠. 그거 차이가 좀 있습니까? 타인과 하고 아울러 말하는 거하고. 있습니까? 예, 자. 내가 가만 볼 때는요. 누가 타인과를 나한테 하잖아요. 하면은 나도 거들러 같이. 그래, 네 말이 꼭 맞다. 그래갖고 맞장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신바람이 더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또 하겠죠?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뭐 계속 지금 더 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과실. 자, 과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과실. 당 해석을 그대로 하면 어느 밴드에 우리 종하던 친구가 지금 과실을 얘기해요. 지나간 실수. 과실을 지나간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실수를 말이죠. 말을 한다. 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다가 내가 또 보태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더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면 또 저쪽에서 또 오죠. 이래가지고 뭔가 이것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관관계가 있겠죠. 아울러 말하는 것과 그래서 아닌 것에 마음을 합쳐주는 것과 옳은 것에 마음을 합쳐주는 것, 이거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자는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하면은 이 옳은 것에 옳은 것에다가 마음을 합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에다가. 근데 아닌 거 비에다가 마음을 합쳐주면은요, 그 단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참 긍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회 마인드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현상이요. 개벽의 현상입니다. 이것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말이죠. 개벽이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됐고 산업사회에서 취직정보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세상이 변화가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변한 거죠. 농경사회의 구조가 산업사회가 될 때도 산업화의 과정을 우리가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취직정보사회가 됐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할 것은요. 빌 게이츠가, 내가 그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IT 산업.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왜 발전하냐? 한국은 IT 산업이 왜 발전하냐?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IT의 기종이 나오면은 착착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IT 기종을 계속 받아들이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청소년 세대잖아요. 맞죠? 청소년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힘들죠. 따라가기가 힘들죠.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청소년들은 말입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그러면 막 흡수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은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요.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한국의 청소년은 세계의 최첨단을 가는 청소년이다. 그 말 맞죠? 세계 최첨단을 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자, 이런 아이들을 전부 추진을 시키라고 하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저한테다가 우리 담당자가 과제를 하나 줬어요.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 좀 해두라는 거예요, 저한테가.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인재 개발을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지금 강의 듣는 분들요, 저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재 개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